교환학생이라는 거는 학점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협정에 의해서 대학 간에 운영되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니까 가는 학생이 있으면 오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상대 대학에 파견되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다음에 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개의 학교를 선발했는데 우선 프랑스의 인사리온,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독일의 울른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터키의 코치 유니버시티, 이렇게 4가지 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각 학교당 2명 내외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Faculty of Health, Medicine, Life Science 이 학부에 저희가 보낼 거니까 이 과목을 들을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미국 같은 대학이랑 협정 체결 안 하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미국은 많은 아시아 파트너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과도 많이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파트너를 이제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미국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 학생들은 한국으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상호 교환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고 저희가 미국이랑 조금 그래서 파트너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드디어 교환학생 시즌 오픈했고요. 네, 파견 시기는 내년도 가을학기 2학기입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은 한 학기가 되겠고요. 파견 인원은 7명 이내 보낼 예정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자격 부분인데 네, 첫 번째는 지원 시점 기준으로 이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견 학기가 최종 학기가 아닌 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 규정상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어쩔 수 없이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전 학년 GPA가 3.0 이상, 그 다음에 이런 영어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랑스 인사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규 4개 학기 이상 이수자예요. 그러면 2학년 이상이 됐죠. 그리고 토플 IBT 80, IELTS 6.5 이상이에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토익은 안 받아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유럽 대학들은 토익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토익을 거의 지급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이나 IELTS를 내야지 이쪽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격을 걸었고요. 마스트리히트 같은 경우에도 정규 5개 학기 이수자입니다. 왜 이건 5개 학기냐 하면은 마스트리히트 유니버시티는 조금 과목이 어려워요. 과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이 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개 학기로 기준 잡았고 또 이 수업 자체가 토론식으로 수업이 돼요. 학생들이 계속 토론을 해요. 그냥 강의식이 아니라 토론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BT 88, IELTS 6.5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울룬대학교 같은 경우는 5개 학기 이수자인데 이건 특이하게도 영어 성적이 나눠져 있죠. 이거는 이제 3번을 보시면은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IBT 95점 이상이어야 돼요. 네, 좀 높긴 하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높게 잡냐 했더니 자기는 규정이래요. 이거는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코치 같은 경우는 정규 2개 학기 이수자인데 왜 이렇게 잡았냐 하면은 이제 코치는 학부 과정도 영어로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마치고 가도 수업을 들을 만한 과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건을 잡았고 그리고 최대 2개 대학까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해놨는데 그 이유는 좀 많은 한 국가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까봐 그러면은 괜찮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좀 더 주자 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요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그다음에 최근 2개학기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은 자, 이게 또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파견자 혜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뭐 학점 인정 당연히 되겠죠. 그 면제되면서 학점도 인정되죠. 뭐 FGLP처럼 저희 GPA 상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파견 직전 학기에 학사 경고가 있다. 그러면은 불성실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미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지원금이 있는데 특이하게 뭐 독일 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해요. 이 장학금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학기면 280만 원이죠. 꽤 괜찮은 금액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주예요, 이 주가. 독일에서 좀 교육에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신청 가능하고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장학금 신청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아시죠? 미래에셋이라는 이제 그 기업에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 1년에 30명씩 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7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한 학교에 한 명 될까 말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학생 때 지원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아직 일정이 픽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만 좀 해주시고 일단 1월 2일 날 공고를 내서 17일까지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심사를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설날이 좀 끼어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17일부터 28일, 그 다음에 발표 3월 6일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이제 모든 심사는 학부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의 절차나 지원 부분은 저희 국제미화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원서 접수를 해야겠죠. 지원서 목록에 보면은 서류 목록에 보면은 지원서 및 수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건 저 양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원서 양식인데요. 네, 여기다가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믹 디테일스에 보면 레벨 오브 스터디가 있어요. 요건 학부생이니까 바첼러 디그리 적으면 되겠죠. BS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전공을 적어주시면 전공이 학생도 없으니까 기초학부 영어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스쿨 이어 학년 적어주시고, 이거는 그 생활지도 교수, 학부 생활지도 교수님 성함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고 싶은 이제 학교를 적으면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개까지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적어주세요. 만약에 인사 이용을 지원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적어주시고 1지망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1지망, 2지망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이제 대학에 1지망 지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 내려서 특이한 게 코र्스 리스트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들 과목을 직접 그 수강 페이지에 들어가서 과목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그 학부 적고 그 다음에 학점, 디스크립션 다 적으셔야 됩니다. 다 적으셔야지 교수님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고 가서 어떤 수업을 듣고 인정받을 건지 그 교수님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멘토 교수 추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요거 실러버스, 그 대학에 들어가면 실러버스 꼭 있거든요.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일부 대학은 실러버스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실러버스가 없는 것도 있는데 없다고 꼭 지원서를 표기해주세요. 누락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실러버스가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주시고 난 실러버스 다운받기 힘들다 하면 캡처라도 해서 그 프린트해서 꼭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영어 성적 증명서 이거 꼭 내주셔야 되고 생활 멘토 추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식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 GPA, 그다음에 영어 성적 요거 다 보겠죠. 그다음 수학 계획서 보면 학생들이 팝하고 돌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티가 나요.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돌리는 학생들이 사실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성실하지 않아요. 성의 없다 생각하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러버스 첨부했는지 확인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부 교과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각 과목 교수님들이 이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이 과목을 들을 건데 우리 학교 과목이랑 매칭이 되는지, 그 다음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기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 과목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학부팀 거쳐서 그 학생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 과목은 인정이 안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과목을 듣고 싶다 하면은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인정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시면 되고, 면접 심사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발표 10분, 질의 5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견 및 학점 인정 과정인데요. 파견하실 때는 일단 수강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대학의 담당자들이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와서 이런 식으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수강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사팀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미휴학 파견 신청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는 서약서, 뭐 파견 계획서, 사본 요거는 저희 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내를 다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갔다 와서는 학점 인정 어떻게 받냐 하면은 저희 팀에는 수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부팀에는 학점 인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요거랑 그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그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학사팀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학사팀을 인정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대학은 이제 인사 리옹이라는 대학인데요. 요거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학교고요. 리옹은 파리 다음으로 제2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큰 도시예요. 마르세유도 있긴 한데 마르세유만큼도 크고 굉장히 조금 중부 쪽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좋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리옹은 그랑제골이라고 분류되는데 그랑제골이 뭐냐면 좀 특수한 대학이에요. 프랑스로 치면.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칼로레아라는 이제 뭐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쳐야지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랑제골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그 훈련 같은 걸 한다고 해요. 훈련을 하고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이 그랑제골에 입학을 할 수 있어요. 3년 차부터. 그래서 인사 리옹도 이제 그랑제골을 한 종류고요. 굉장히 좀 뛰어난 학교고 인사 리옹뿐만 아니라 인사 툴루즈, 인사 르네, 인사 루앙, 인사 시비에 이런 식으로 6개 대학이 더 있고요. 과견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랭킹은 TH 기준으로 한 600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사 중에서는 리옹이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좀 우수한 대학이다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리옹에서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30 ECTS. ECTS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리옹에서는 이 9가지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거 보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좀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버튼 누릅니다. 눌러서 내려서 이제 가락기 갈 거죠. 이것도 클릭하시고요. 넥스트 누를게요. 저 메인 디파트먼트를 고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오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요거 장바구니 버튼 있죠. 요거를 카트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세이브 버튼이 나옵니다. 쭉 내려가셔서 넥스트 누르시면요,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Taught in English가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셔야지 영어로 강의되는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쭉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듣고 선택 아무거나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 디파트먼트 선택을 하고 마이너 디파트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건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메인 디파트먼트에서 과목 다 들으셔도 되고, 그건 본인 선택이고요. 다른 컴퓨터 과목 듣고 싶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C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크레딧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몇 학점, 3학점, 4학점. 근데 유럽에서는 이 CTS로 다 통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본인이 학습하는 시간도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본인이 홈워크를 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것도 다 학점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점보다 더 많이 줘요, 이 CTS 학점이. 일반적으로 한국의 한 1.5배가 이 CTS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보다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랑제꼴이기 때문에 1, 2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입학을 하는데, 인사 리옹은 기초 과목을 1, 2학년 수강을 하고요. 3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그런 2+3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만 추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학생이 만약 자기 3학년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야 될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물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Year 3, 4, 5가 있는데, 내가 3학년이면 3학년 거 들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3학년 거 들어도 되고 4학년 거 들어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선택을 해서 그냥 아무거나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러버스 보면은 CM이랑 TD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CM 같은 걸 렉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D는 티 디스커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고요. 아무튼 요거 ECTS 삼성 방법인데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짤 때 이 과목이 오전 수업이다, 오후 수업이다, 그런 거 알아야지 시간표를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인사리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 하는 말이, 가급적이면 한 학과로 이제 과목을 좀 몰아들어라. 그러면 타임 컴플릿이 좀 적게 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부서에서, 한 전공에서 모든 과목을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또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한 이유가, 디지스트는 건물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사실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외국 대학들은 건물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멀어도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물을 알면은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건물을 찾기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건물을 물어봤는데 학생이 구글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찾아가지고 건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기 전에 강의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가야지 수업이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턴십 과목은 기업체 인턴십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레이딩 시스템은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이면 좀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기숙사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기숙사 제공하고 있고요. 요런 형태인데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 학교보다 시설은 안 좋은데 취사도 할 수 있고 웬만한 시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일곱 같은 거는 개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인, 한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 한국인 거의 없었어요. 한국인 한 명도 못 봤고요. 중국인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 또 프랑스가 워낙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인종에 개의치 않는 느낌? 그런 느낌 들었고, 근데 이제 이 인사리용에 포스텍 출신의 김보람 교수님이랑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생활 관련해서 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가고 싶은데 다른 도시가 이동 편리한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리옹은 정말 웬만한 도시 롯데 세변 다 가요. 그리고 플렉스 버스를 이용하면은 거의 30유로 내고 다른 나라 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옹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면은 주말에 여행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많다라는 거고,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트리트 유니버시티인데요. 이건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 있고요. 마스트리트는 좀 생소한 도시일 수도 있는데 그 네덜란드 남쪽에 있고 벨기에랑 독일 사이에 있어서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랑 좀 더 가까운 그런 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 수는 한 16,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TH 세계 순위 기준 127이에요. 카이스트가 한 101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학기 일정이 한 9월 초에서 1월 말 정도 올해는 똑같고요. 그리고 역시 수강 가능 학점이 20TS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링크를 들어가면은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희가 파견하는 부서는 Faculty of Health, Medicine and Life Scienc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트랙이 4개 있어요. European Public Health, Health Science Program, Medical Programs 이렇게 있는데 이 과목들이 일부 네덜란드어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는 거의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과목만 들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이 과목을 듣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트리트는 우리랑 좀 다른 게 한 학기 피리어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피리어드 1은 9월, 10월에 말하고 피리어드 2는 11월, 12월, 피리어드 3는 1월, 2월 이렇게 되거든요. 본인이 끝나고 여행 가고 싶다 하면 피리어드 1, 2만 들어도 돼요. 3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수강 신청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덜란드는 토론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조교가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찍는데요. 네가 이번에 팀 리더 해라 해가지고 토론 이제 주도를 한대요. 그 학생들이 계속 떠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 동안.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읽기를 안 해왔거나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못하면은 벙찌겠죠. 그 체크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마스트리트 유니버시티에 서울대랑 연세대 학생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네, 토론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영어로 다 토론을 하기 때문에 스피킹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말로는 좀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30-20케이스가 최대인데 이거보다 더 적게 수강이 되는지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피리어드 1, 2만 들어도 되고 1, 3만 들어도 되고 이거는 학생 마음이고요. 기숙사, 네, 기숙사는 신청 안 해줘요. 여기서 학생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방 찾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방값이 좀 비싸요. 요거 물가 비싼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점이 10점인데 5.5 이상이 이제 패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국가들 간의 인접성, 네, 벨기에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뭐 이동하기 편리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도 굉장히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독일도 울룸에 있어요. 울룸이라는 곳은 혹시 슈투르가르트라는 독일 도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그나마 좀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랑 거의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울룸이 진짜 작고 예쁜 도시예요. 소도시 같은 느낌이라서 여자분들이 가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건물 사이에 막 강물 흐르고 막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울릉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아닌데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141입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학기 일정이 10월 초부터 3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디지스트 학기로 봤을 때 2개의 학기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디지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2월까지 듣고 한국에 와서 시험을 온라인으로 쳐도 된다. 그런 학점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서 융통적으로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해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수강 신청 사이트 너무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페이지에 바처럴 코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얘네는 학부 수업을 거의 독일어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은 학부 수업을 거의 못 듣고 석사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그래서 3, 4학년 때 되면은 코드 시험 과목 듣잖아요. 그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는 거의 들을 게 없고요. 이제 마스터 코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영어 강의가 좀 많죠. 네, 여기서 들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과목의 실러버스를 보려면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독일어가 나옵니다. 독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정말 쓸모가 없어서 제가 다른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과목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좀 많이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인터넷이 많이 느리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죠? 독일어로 나오죠? 그럼 뭘 클릭하면 되냐면 요거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실러버스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실러버스 다운이 안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뭐 긁어서 아니면 캡처라도 해서 이제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학부는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석사과정 수업을 좀 듣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금은 한 달에 한 700유로 나오고요. 요 거의 수혜를 거의 100%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대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네, 그래도 90%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는 꽤 큰 금액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학년별로 수강해야 될 과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울릉대학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학생들이 내가 이 과목을 듣겠다라고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학생의 성적표랑 교과목을 비교를 한 다음에 네가 이 과목 들어도 된다. 이 과목 들으면 안 된다. 이걸 조언해 주신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들을 만한 과목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학과 과목도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과목 수강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국제협력팀 쪽으로 질의를 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쪽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고, 기숙사 문제. 네, 기숙사는 네, 시내도 있고 캠퍼스 안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트램이 바로 학교 앞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내에서 학교까지 트램 타면 15분, 20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은 아침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 안에는 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내에서 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온 거는 수업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뭐 생활도 좀 익히고 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살면서 다른 것도 보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건물 간의 거리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의를 해야 될 게 엔지니어링 건물과 내추럴 사이언스 건물이 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엔지니어링 건물에서 어떤 병원을 지나가거든요. 병원이 되게 커요. 그 병원을 지나서 무슨 숲길 같은 걸 지나가야지 내추럴 사이언스 건물이 나와요. 거의 워킹 디스턴스로 한 15분, 20분 걸어야지 이 정도 이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목을 들을 거면 조금 분배를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마다 평가나 후기 같은 걸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있는지 요거 들어가시면 올림 유니버시티 치시면은 그 교수님들 과목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기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번역기 쓰셔야 되고요. 독일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레이딩 같은 경우는 1점이 최고래요. 좀 신기하죠? 1점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환학생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고 이제 학기 전에 빨리 도착을 하라고 안내를 한대요. 그래서 독일어 수업도 알려주고 뭐 문화 탐방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울룸에 갔을 때는 한국인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대학 있는가 물어봤더니 뭐 성균관대, 단국대, 숙대, 인하대 있는데 사실 협정만 있는 상태고 학생들이 온 적이 거의 없대요.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학 수업의 형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의실은 우리랑 좀 비슷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계단식 강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코치 유니버시티인데 제가 대학생 때 터키에 교환학생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터키 굉장히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뭐 이스탄불도 정말 볼 거 많고요. 뭐 카파도키아, 파무칼레, 그다음에 또 카시, 그다음에 그 지중해 그 도시들 너무 예쁜 데가 많아서 진짜 터키는 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터키 가면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코치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순위가 조금 낮아요. 400위 정도 되는데 얘네가 한 2016년도에는 200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갑자기 확 상승했다가 갑자기 확 꺼진 그런 게 아닌데 왜 꺼졌냐고 물어봤더니 뭐 대학 평가 지표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다고 하는데 뭐 우수한 대학은 맞습니다. 터키에서는 우수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가능 학점은
최대 수강 가능 과목은 6개인데 일반적으로 5개 정도 수강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개까지 들으면 조금 뻑뻑할 것 같고 한 4개 정도 들으면 중간에 좀 여행도 다니고 수업도 듣고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록이 있는데 코치 같은 경우에도 실러버스가 다운로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캡처를 해가지고 제출해야겠죠. 코치 지원하려면.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학부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부 수업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이고, 이 앞에 코드는 학년의 의미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생활 관련 내용은 코치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짜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교환학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해서 파견교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고 싶다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교환학생 지원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다면은 저희 뒤에 계신 학부팀의 강경진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